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광주 전남 지역에도 크나큰 생채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수확기 농민들은 애써 키운 과실 대부분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는 등 망연자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몰아닥친 전남 섬 지역과 해안 쪽에서 시설물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어업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광주 전남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하루 만에 피해 규모가 4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전남 자치단체들은 인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재난재해 당국이 태풍 흰남노 피해를 집계한 결과 피해액이 하루 만에 4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광주 전남에 뿌리고 지나간 태풍 흰남노. 가장 강력한 강도로 국내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에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7,500여 명이 태풍 북상 당시 일시 대피했지만 상황 해제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산 피해로 보면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의 피해가 컸습니다. 배와 무화과 등 낙과 피해가 578헥타르에서 발생하는 등 전남 논밭 1,124헥타르에서 20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과 선박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해 6억 5천만 원가량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신안 흑산도 선착장과 완도 방파제 등이 파손되는 등 공공시설의 피해도 잇따랐고 광주 전남 14,100여 호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천사대교와 벌교대교 등의 통행이 재개됐고 닫혔던 하늘길과 바닷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는 광주 전남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풍이 언제 지났냐는 듯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날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일교차는 본격적으로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고요. 한낮 기온은 비바람이 지났던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 12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서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광주 전남 지역에 크나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은 애써 키운 과실을 대부분 잃고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과수농가를 우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나주의 배 농가. 떨어진 배를 줍는 농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곳 농가는 이처럼 아직 수확할 만큼 배가 다 연결지 않아 태풍이 오기 전 상품을 미리 솎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열려있는 열매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배가 더 많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찾아온 가을 태풍에 전체 3분의 1이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30-40%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초속 최대 18m가 넘는 강풍이 불어닥친 신안의 배 농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수확하려 했던 전체 50헥타르의 배 가운데 떨어지지 않은 건 30%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수출 계약을 끝마쳤던 농민은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1년 농사 잘 지어가지고 올해는 미국으로 수출 한번 잘해보자라고 다짐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또 올해도 역시 수출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전남 북부에 있어 피해가 덜할 줄 알았던 장성 농민의 수레에도 떨어진 황금 사과가 가득합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농가에서는 가지와 지지대를 고정하는 작업을 미리 해뒀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갔다고 평가를 받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농가 바닥에는 상품성 좋은 사과가 떨어져 있고 높이 3m에 이르는 나무 전체가 바람에 쓸려 과수농가에 떨어져 있습니다. 과즙이 풍부해 인기가 많은 황금 사과는 부사보다 수확 시기가 빨라 과실이 무겁다 보니 태풍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죠. 1년 내내 선박을 이제 수확기 딱 됐는데 이것도 딴 게 아니고 그냥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떨어져 본다면 정말 가슴 아파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된 전남 과수원은 578헥타르. 피해 집계량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밤새 불어대던 강풍에 소확기 농작물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고유가에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힘겹게 일했던 농민들은 무심한 하늘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군의 한 대파밭. 하늘로 솟아야 할 대파들이 땅 위에 쓰러져서 누웠습니다. 속이 꽉 차고 키가 큰 상품성 좋은 파들이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꺾인 겁니다. 없는 물을 끌어와 힘겹게 버텨왔던 농민들은 한순간에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겨울에 이제 작업하게 되는데 지금 쓰러지면 지금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이거 일어서야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못 일어서면 못 팔아먹어요. 한창 나달이 여물고 있는 벼논도 태풍 피해에서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벼가 바람에 꺾였고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맘때쯤 한창 나달이 연글면서 어른 허리 높이까지는 자라야 할 벼인데 지금은 모조리 쓰러져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뭐를 새로 구하려니까 또 종잣값도 들고 목값도 들고 해서 지독한 가뭄과 병충해와 씨름했던 한여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병충해나 이 태풍 피해 그것을 좀 잘 좀 어떻게 해줬으면 바람이에요. 간 농사를 시작한 김장용 가을 배추 농사도 어려워졌습니다. 비닐은 바람에 찢겨나갔고 어린 배추 모종들은 벌써 말라 죽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매년 그 자리면서도 이런 피해가 닥치면 어디다 하소연할 때나 실제로 기댈 데가 없는 것이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들녘이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높은 파도는 전남의 섬 지역과 해안 쪽도 강타했습니다. 방파제와 해안도로가 무너지거나 유실됐고 어업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에 끌려온 파도는 흑산도 선착장을 삼켜버렸습니다. 6m 가까운 높이의 파도와 다투던 선착장 45m 가운데 절반가량인 23m가 부서졌습니다. 당장 어선을 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3m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시니까 간쪽 때 물이 빠졌을 때는 선착장 이용이 좀 힘드실 거고요. 완도에서는 해안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비바람과 파도를 견디지 못한 도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다른 해안도로는 11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대급 태풍 소식에 일찍부터 배를 정박시켜놨던 어민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배를 꽁꽁 묶었어도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태풍을 가까이 마주했던 진도군 조도, 여수, 완도, 영광 등에서는 선박들이 잇따라 침수됐습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파도가 여전히 높아 선착장과 방파제 등 어항시설을 비롯해 가두리 양식시설 등의 피해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직원들이 파도가 잠잠하면 바다 나갈 거예요. 파도가 세서 못 나가는 읍면도 있을 것이고 파도가 잠잠하면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필품 조달과 육지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바닷가와 섬 주민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줄었던 학교 폭력이 등교 수업 전환 이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과 신체폭행,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많았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을 맞아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광주시는 연휴 기간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상무지구에 있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미래아동병원 등 의료상담센터 2곳과 자치구별 행정안내센터 5곳도 정상 운영합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99곳에서는 검사 치료제 처방까지 맡고 담당 약국 48곳도 연계해 운영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비접촉 면회를 유지하고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는 등 외부 감염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주요 댐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주요 댐의 저수율은 주암댐 34.8, 섬진강댐 23.7, 장흥댐 4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인 지난 4일에 비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까지 높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흰남노가 뿌린 많은 비가 댐으로 흘러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이틀 정도 다목적 댐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전국에 앞으로 10년간 10조 원, 우선 내년까지 전남 지역에만 3,08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민선 8기 인구정책에도 포함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227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정받은 고흥군은 최근 7개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우선 귀농어 귀촌 지원,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 각각 2건씩 총 6건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임단체장의 인구정책 공약 등과 접목시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시급한 우리 청년들 주택단지라든가 청년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청년 일자리 이런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남에 가장 많은 88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도내에서는 5개 시와 무안군을 뺀 16개 군 지역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 기금을 받아 전남도 전체로는 3,0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소멸 위기 지역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해안 최남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시권에서부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 개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별 모임 등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호남 출신 4선의 박 전 부의장도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창회 검찰 선후배 사이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광주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41년 만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 일원 9.7km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사수원지는 취수 기능이 떨어진 데다 지난해 각화정수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수원지도 필요 없어져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됐습니다. 41년 만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사유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상당 면적이 공원 자연환경지구에 해당돼 개발 행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고흥군이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31년까지 8,082억 원을 투자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경남은 위성, 대전은 연구 인재개발, 고흥은 발사체 기능 중심의 삼각체제가 구축되고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들어가 내년 말까지 예타와 예산 배정이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사업은 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민간 주도의 발사장, 연소시험장, 발사체 조립동 구축 등입니다. 올해 전남산 돼지고기 수출이 역대 최대인 2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처음 65톤을 수출한 이후 올해는 홍콩의 냉장육 103톤, 1,500마리가 수출됐고 연말까지 200톤의 수출 실적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축산물 수출업체에 물류비와 포장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언제 지났냐는 듯 다시 맑은 하늘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고요. 한낮 기온은 비바람이 지났던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 12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서요. 교통안전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출발했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16도, 화순 1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포 18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광양의 한낮 기온 29도, 여수의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다시 잔잔한 물결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지는 추석 연휴까지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